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선영의 눈이 떠집니다. 42세의 그녀에게 여유로운 아침이란 사치였습니다. 침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하루를 알리는 신호였지요. 며느리야, 물 좀 가져다줘. 박말순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옵니다. 선영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시작되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자 68세의 말순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며 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지요. 휠체어는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허리가 너무 아팠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말순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영은 물컵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네요? 아침 먹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침은 무슨? 속이 쓰려서 못 먹겠어? 미음이나 끓여줘. 선영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음을 끓이고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옮겨드리고 세면을 도와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였지요. 7시가 되자 남편 김도연과 딸 지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45세의 도연은 회사원이었고 고등학생인 지은은 아직 잠에 덜 깬 상태였습니다. 엄마,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지은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선영은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퍼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아내에게 향하지 않았지요. 마치 선영의 분주한 움직임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약 챙겨드렸어? 도연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아침 식사 후에 드시기로 했어요? 그래.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잘 챙겨드려야 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시락을 싸고 반찬을 정리했지요. 3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병수발이 시작된 후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야, 여기 좀 와봐. 베개 좀 바꿔줘. 선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베개를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베개는 너무 딱딱해. 목이 아프다니까. 다른 베개로 바꿔드릴게요. 선영이 베개를 바꿔드리자 말순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것도 영 별로네. 예전에 쓰던 걸로 다시 해줘.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전 베개로 다시 바꾸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베개를 바꿔드렸습니다. 며느리도 참 답답하네. 한 번에 제대로 해주면 안 돼? 말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전 9시 도연과 지은이 집을 나선 후 선영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탁물을 돌리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의 점심을 준비해야 했지요. 오후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팔자려나? 점심을 드시는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말이야. 선영은 국그릇을 정리하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푸념은 매일 반복되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효자라서 다행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모시게 해주니까. 말순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덕분이기도 하지. 비록 서툴긴 해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니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오후 2시 선영은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4시간 동안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했지요. 집에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봉지 필요하세요? 카드 결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일하는 내내 마음 한편으로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무엇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요. 저녁 6시 선영이 집에 돌아오자 말순이 거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에서 일하고 왔어요, 어머니. 아, 그래?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어.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텔레비전은 보셨어요? 뭘 봐? 재미있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말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영의 움직임을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고 지은은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말이야. 말순이 고개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잘 모셔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은이 선영을 보며 말했어요. 응,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 마음을 잘 모르거든. 선영은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를 침대로 옮겨드리고 나서야 선영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줄어들고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뜨린 듯한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깨셨나? 선영은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결국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었어요. 아마 잠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안도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선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다니는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말수는 춤까지 추고 있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선영은 중간에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난 한 달 선영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 잠깐 보이는 걸음걸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르르 펴지는 허리, 휠체어에서 일어날 때의 자연스러운 동작들. 하지만 선영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선영은 목이 말라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려다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 계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던 순간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꺼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응? 아, 며느리야?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 좀 봤어?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당황한 듯 했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냥 자거라.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새벽 3시경 화장실에서 나오던 선영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복도 끝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걷는 소리였습니다. 도연과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렇다면? 설마?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일찍 퇴근한 선영은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살짝 숨이 찬 것 같았어요. 이마에 땀도 맺혀 있었고요. 어머니 덥나요? 응? 아니야, 안 더워. 말순이 손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선영은 의도적으로 잠을 얕게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별일 없었습니다. 선영은 지쳐갔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새벽 3시 30분 선영은 희미한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도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복도로 나갔어요.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말순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두 다리로 멀쩡히 서서 말이에요. 허리도 곧게 편 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년째 걷지 못한다던 시어머니가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시중 들던 일들, 무거운 휠체어 밀던 일들, 목욕시켜드리던 일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선영은 다시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확실히 봐야 했거든요. 말수는 여전히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목도 돌리고 무릎도 굽혔다 펴기도 했어요. 팔도 자유자재로 흔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생기가 넘쳤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음악이 끝났어요. 말순이 하품을 하더니 천천히 휠체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휠체어에 앉기 전 말순은 잠깐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구부정한 자세가 되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급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떨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을 때 선영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야 했지만 시어머니 방에 가기가 싫었어요. 며느리야, 물 좀 가져다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톤이었어요. 선영은 물컵을 들고 방으로 갔어요. 말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듯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밤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선영은 물컵을 건네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시간 전까지 춤을 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말순이 선영을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새벽에 춤추는 걸 봤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이상해? 괜찮아? 딸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선영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 도연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도연이 물었어요. 같아요? 별로 나아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거실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말이 맞아? 나는 점점 더 아픈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처로운 톤이었어요. 선영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말수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화장실 갈 때는 선영의 부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선영은 결심했어요.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마트에 좀 일찍 나가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선영은 현관문을 크게 닫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다시 들어와 거실 근처에 숨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자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2다리로 걸어서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담았어요. 말순이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는 모습, 거실로 가서 채널을 돌리는 모습, 심지어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10분 정도 촬영한 후 말순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연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았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의 희생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니. 오후에 마트에 나간 선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믿어줄까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선영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도연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어머니 수발하느라 힘들지? 고생이 많아? 도연의 말에 선영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생이 아니라 속임수였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오늘 어떠셨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그냥 그래. 허리가 아파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은 젓가락을 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응? 왜 그래? 말순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도연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건데. 선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야, 빨리 와봐. 시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영도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도연은 119에 신고했어요. 선영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며느리,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겼네. 선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서로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게 가족 아니겠어? 말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선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사는 건 싫었거든요. 선영의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순의 가슴 통증은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간 말수는 평소보다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마치 정말 아픈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하나?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선영은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서 둘만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쉬고 있었고 지은이는 학원에 간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데? 도연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은.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가 뭐? 걸을 수 있어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걸어 다니시는 걸 봤어요? 춤도 추시고요? 무슨 소리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지요. 여기 증거가. 됐어?
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건 너무해. 모함이 아니에요? 정말 봤다니까요? 선영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진짜라면 바로 말했어야지. 믿어주지 않을까봐? 당연히 안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도연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3년째 휠체어 신세인데 갑자기 걸을 수 있다고? 의사 진단서도 다 가짜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을 본 거 아니야?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 몰랐거든요. 영상 한 번만 봐줘요. 제발. 보기 싫어.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 하지 마.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도연은 아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 지은이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엄마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하시던데.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응. 그리고 울기도 하셨어. 나보고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지은이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할머니랑 싸운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더 기운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갑자기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느낌이 와.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도연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선영이 억지로 말했어요. 정말? 그럼 다행인데.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 이렇게 폐만 끼치고 있어서. 지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지은이만큼은 할머니를 이해해주는구나. 말순이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말순이 피해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진짜 한 번만 영상을 봐주세요. 또 그 소리야? 제발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말순이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도연은 처음에는 집중해서 봤어요.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걷고 계시잖아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도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조작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찍은 거야? 왜 그때 바로 보여주지 않았어? 믿어주지 않을까봐? 아니면 당신이 어머니를 일부러 일으켜 세운 거 아니야? 아픈 사람을 억지로? 도연의 말에 선영은 경악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3년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영상이라니?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당신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선영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남편이 자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멀리했어요. 지은이도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말수는 더욱 약해 보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수도 더 줄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나? 어느 날 말순이 선영을 불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이야.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느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럼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말순이 휠체어에서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선영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뭐든 말해봐.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없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도연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그냥 그래. 며느리랑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제대로 해드려야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런 거야?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잖아.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가족을 돌보는 게 희생이야? 가족이라면 서로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사이 말순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처럼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더욱 화가 났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아프시잖아. 내 때문이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야? 어머니는 원래 아프신데 당신이 의심해서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잖아.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또 시작이네. 정말 지겹다.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만해요.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싸워요? 지은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너희들도 싸우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할머니 곁으로 갔어요. 내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자꾸 더 아픈 것 같아서. 말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꿈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건 아닐까? 한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말순이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신을 의심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때 선영의 머릿속에 진실을 밝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인다. 그때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자신이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선영은 결심했어요. 추석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에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속고 사는 건 싫었습니다. 선영의 마지막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손자, 손녀들까지 말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다들 궁금해할 텐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는 마. 선영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추석 당일 오전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김도철과 그의 아내 정미경이 먼저 왔어요. 뒤이어 손자, 손녀들도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말순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왔구나. 멀리서 고생했지.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반갑게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도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로 좋지 않아? 요즘 더 아픈 것 같더라.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는 다니고 계세요? 다니고 있지.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 잘 낫지 않아? 친척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분주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네. 미경이 선영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수발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선영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나라면 못할 것 같아. 미경의 말에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안다면 다른 말을 할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집 안이 북적였어요. 말수는 친척들 앞에서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어. 다리도 전혀 감각이 없고 말이야. 친척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몇몇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둘째 며느리가 잘 모셔드리고 있어서 다행이네. 한 친척이 말했어요. 아니야,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싶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 선영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도철이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힘들죠? 나를 부담스러워할 만해.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인 억울함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였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뭔 얘기야? 도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선영아, 뭐 하는 거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진실? 도철이 의아해했어요. 선영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말순이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영상 속에서 말순은 자유자재로 걸어 다녔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칭까지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한 친척이 외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순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말순이 황급히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제 찍은 거야? 도철이 물었어요. 2주 전입니다. 마트에 나간다고 하고 숨어서 찍었어요. 선영의 고백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3년간 우리가 속은 거예요?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때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도연이 황당해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픈 척이라도 해야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버려질까봐 두려웠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될까봐. 말순의 고백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선영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팠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면서.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픈 척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순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도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릴 것 같으세요? 도연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셔도 우리 어머니인 건 마찬가지인데.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경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속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어머니, 진짜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직하게 살겠어?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할게. 말순의 다짐이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더 신경 써드려야겠어. 도철이 말했어요. 건강하신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 친척들도 동의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한 친척이 선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보자. 도연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만 생각하고 당신 마음은 몰랐어.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픈 척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요. 말순이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럴게.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날 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말순은 휠체어에서 나와 자신의 다리로 걸었습니다.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오래간만에 제 발로 걷네. 말순이 감격스러워했어요. 친척들은 신기해하면서도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도연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서. 그래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선영도 동의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약속해.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인 평화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선영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걸으며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자유로운 몸이었지요.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커피 한잔 하자. 말순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어. 남편도 먼저 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픈 척이라도 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줄 것 같으셨어요? 남편도 안 믿었는데.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 새로운 모습의 집을 보게 되었어요. 말순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고 선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말순이 밝게 대답했어요. 선영아, 고생 많았어. 도연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훨씬 나을 거야.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네, 집안일이 좀 줄어들어서요. 시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나 봐? 선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말순의 상태는 좋아졌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니 말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말순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도와야지. 선영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 시간 지은이가 말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네, 할머니도 건강해지시고 엄마도 밝아지시고.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제일 기뻐하네. 말순이 손녀를 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은 거잖아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뭉클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이제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네. 이웃 아주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네, 건강이 좋아지셔서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선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과거의 일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선영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같이 산책하자. 두 사람은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나? 어떤 생각이요? 내가 거짓말했던 시절 말이야.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그때 당신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이제 됐어요, 어머니. 고마워. 용서해줘서. 말순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어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2달 후 큰아들 도철이 가족과 함께 놀러 왔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러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미경이 말순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선영이도 이제 한결 편하겠어? 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많이 편해졌어요. 선영의 대답에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도와야지. 며느리 혼자 다 할 일이 아니야.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추석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훨씬 좋다.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고 남편도 나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지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잘 된 것 같다. 3달 후 봄이 왔습니다. 말순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어머니 몸에 물이 되지 않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몸을 움직이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말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말순이 호미질을 하며 말했어요. 거짓말로 관심 받으려 하지 말고 진짜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게 훨씬 좋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깨달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도연은 신문을 보고 지은이는 숙제를 하고 말순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뜨개질도 하세요? 응, 요즘 새로 배우신대. 대단하세요, 할머니. 지은이가 감탄했어요. 늙어도 배울 건 배워야지.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은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선영은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어요. 말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거짓말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도연도 달라졌어요. 아내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어머니만이 아닌 아내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가장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잘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이에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대가는 결국 가족 모두가 치르게 된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선영의 길고 힘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 말입니다.